벨기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에게 벨기에는 북유럽의 아름답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기억되고 있죠. 벨기에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견과류에 초콜릿을 입힌 고급 초콜릿 프랄린의 탄생지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초콜릿 브랜드 중 상당수가 벨기에에서 탄생했는데요. 그래서 벨기에는 초콜릿의 천국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어떻게 초콜릿의 나라가 된 것일까요? 초콜릿은 열대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열매인데 말이죠. 벨기에 초콜릿에 관한 달콤한 궁금증,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잔혹한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얻기 위해 피로 얼룩진 역사 말이죠. (1831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벨기에 왕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뛰어난 외교술로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자신들도 저렇게 넓은 제국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1865년 새로 왕이 된 레오폴드 2세는 젊은 시절 인도와 중국, 이집트 등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벨기에도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오랜 기간 외교술과 탐험 등 갖은 노력을 한 레오폴드 2세는 간신히 아프리카에 개인 소유의 식민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콩고였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이 지역은 벨기에 본토보다 80배나 넓었습니다. 처음 콩고에 들어올 때 레오폴드 2세는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흑인을 돕겠다고 대대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들을 속여 콩고 독립국이란 식민국가를 만들고 착취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서 고무, 상아, 초콜릿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는데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원주민 노동자에게 상상도 못할 가혹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 버거울 정도로 힘든 할당량을 정해두고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원주민의 손목을 잘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할당량을 못 채우면 다른 손목을 자르고 또 할당량을 못 채우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못 채운 할당량은 고스란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농장 관리인들은 원주민 노동자를 부리기 위해 잔혹한 채찍질, 강간, 고문, 감금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렇게 피로 만들어진 카카오가 대량으로 벨기에로 보내졌고 벨기에가 초콜릿의 천국이 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벨기에 초콜릿에는 식민지 콩고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잔혹한 식민 지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비난이 쏟아지자 1908년 벨기에는 레오폴드 2세에게 콩고를 빼앗고 직접 식민 지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르러서야 콩고는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콩고는 끊임없는 내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그토록 콩고를 잔혹하게 다루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콩고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집단 학살의 장본인 히틀러, 캄보디아의 학살자 폴포트와 비교될 정도로 잔악한 인물이었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떤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벨기에 내에서도 콩고 식민지배 역사와 레오폴드 2세의 악행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2022년 벨기에 국왕 필리프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상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